진해 와성만 매립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피해 민원에도 관련 기관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내린 비로 수해를 입은 합천 양산마을, 수해 발생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마을은 아직 복구 중입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해 발원지인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부의 날은 지난 2007년 5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네, 지난 어린이날 내린 비수해를 입은 합천마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인근 도로공사 현장의 임시도로가 하천 물길을 막아 피해를 더 키웠었죠. 수해가 발생한 지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권정숙 기자가 복구 중인 마을과 피해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방안까지 들어찬 물에 어느 곳 하나 상한 데 없었던 집이 수해 보름을 지나며 조금은 정리됐습니다. 널브러졌던 가전제품과 집기 등은 치워졌고 주택은 벽지와 장판까지 모두 뜯어내 물길을 말리고 있습니다. 하천 흐름을 막아 수해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임시도로는 이후 도로 상판이 설치되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듯한 마을. 하지만 주민들의 고단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침수로 대피했던 주민 22명은 지금도 인근 문화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글프지. 한심하고 서글프고 그렇지.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고 막 엉망이 저거직하면 안 핀지. 지난해에도 같은 공사 현장으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었던 마을. 깊은 밤 한순간 마을을 덮친 물난리에 사람은 물론 키우던 가축들도 떠내려가며 피해를 봤습니다. 그날의 두려운 기억에 주민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닭들이 한 10명 그대로 10마리 정도를 그대로 뻗어 있고 뭐 이런 거. 개는 우리가 이제 2-3마리 들고 나가가지고 안고 나갔는데 먼저 그래서 이거 놔두고 가면 사람 하나 더 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고요. 안고 가면 누군가 하나 못 타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해서 뿌듯하면서. 저도 원래 혈압이 없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혈압이 150에서 170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뭐 잠도 안 오고 마음적으로 뭐 우울하고 이런 전부 거의 그런 상태예요. 특히 이제 노인 할머 어르신 분들은 더 아마도 뭐 더 마음적으로 고생이 더 많죠, 저희들. 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침수로 인해서 입었던 쓰레기나 집기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보상을 놓고 주민과 도로공사, 시공사의 1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시설도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한 도배와 가전, 집기 등이 구비되려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주민들의 귀가는 빨라야 수해 3주가 지나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진해 와성만 매립공사 현장으로 가는 대형 트럭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영길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 등 관련 기관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원25 표영민 기자입니다. 노란 우산을 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느린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 트럭이 마을 앞 도로에 들어설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횡단보도를 점령한 이들은 진해 와성만 매립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 공사장으로 향하는 트럭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몇 개월 다니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살 것이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와 가까운 주택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창문 틀에는 새까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방 안에 걸린 옷에도 먼지가 묻어 나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합니다. 또 트럭이 지날 때마다 집이 흔들려 외벽에 균열도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수백여 대의 트럭이 오가는 탓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닦고 그래도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옷상에도 4월 달에 올라가면 좀 깨진 것도 있지만 이제 5월 달에도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 심하게 깨어졌어요. 주민들은 피해가 커지자 사업 시행자인 경남시당 주식회사와 시공사 등에 우회도로 이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경제구역청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지자체인지 안 그러면 관할관청인지 의문스럽고 왜 이 평화로운 마을이 공사용 차량을 위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편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신호수를 배치해 트럭의 서행 운전을 유도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 주변 청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장 진출입로에가 5개소 있는데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마을 입구 달릴 때는 20km 이하로 달리라고 이제 계도도 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해 와성만 매립공사 종료 예정 시점은 2027년 12월. 4년 가까운 공사 기간이 남은 만큼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을 무단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 800여 명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37개의 학교가 대회에 참가합니다. 럭비와 근대 3종을 제외한 3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경남은 지난해 대회에서 금메달 44개 등 메달 156개로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하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제11회 부부의 날 발원지 기념식이 21일 창원 도계 부부가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부의 날 유래 소개와 부부상 시상 등 기념 행사를 비롯해 부부 어울마당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부의 날은 지난 1995년 5월 21일 줄이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 권재도 목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2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창원시는 매년 부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21일 창원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수출 기업화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교류, 기업 수출 현장 애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는 올해 상공회의소의 주요 성과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22회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21일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다는 우리의 미래, 자랑스러운 수산업 경영인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과 수산 경영인 공동결의 등 기념식을 비롯해 지역별 홍보 부스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엄준 거제수협 조합장이 경남 수산인상을 받았으며 수산업 경영인 및 관계자 97명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경남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라는 특성상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즐겁게 떠난 캠핑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수겠죠.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톤 트럭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 양양군 동호해변에서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캠핑카에 불이 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월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는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만 최근 5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화재는 강원 지역에서만 최근 5년 사이 42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만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텐트는 물론 실내에서 부탄가스나 숯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은 이제 고기 꺼 먹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화기 사용을 저희가 글램핑 안에서는 못하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캠핑장은 물론 글램핑장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인 경우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경우 글램핑 동 외벽에 천막도 방염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바베큐장도 마련해 놨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타고 있는 숯을 텐트 안에 넣고 문을 닫자 잠시 후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300ppm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 허용 기준치의 6배입니다. 2분 뒤엔 2000ppm까지 치솟습니다. 난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고 15분이 흐른 뒤 텐트 내부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유난로나 부탄가스 연소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캠핑장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야영장 관계자 및 이용객 여러분들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텐트 안에서는 부탄가스나 숯을 피우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또 이미 마련된 글램핑장의 경우에도 실내에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1일 새벽 3시쯤 양산시 남부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생인 19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살 동승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해상 밀항 밀입국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안개가 짙게 끼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입국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국 외국인청과 군부대 등 관계기관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밀입국 알선 조직 검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5월 성년의 날을 맞아 부산대학교가 전통 방식으로 성년의례를 치르는 2024 효원 성년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부산대 효원 성년제는 1999년 한문학과 전통성 인식으로 시작해 현재는 부산대 전체 행사로 발전했다고 대학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효원 성년제는 올해 20살 성년을 맞은 2005년생 70명이 참석해 전통 성년 의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시와 이탈리아 제노바시가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년 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마르코 부찌 제노바 시장 간 우호 서신 교환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제노바시는 이탈리아 최대 항만 도시이자 조선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곳으로 부산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두 도시는 항만과 투자 통상,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